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양시장 모두 강세로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에 투심은 또 한껏 매수로 쏠린 흐름이 나타났죠. 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둔 가운데 코스피는 2,700, 코스닥은 800선 회복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수요일 경주마의 기수들에게 해답을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도 광복절 휴장을 앞둔 날이었던 만큼 지수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고 오늘 장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 예, 일단은 뭐 연준이 좀 그러니까 연준의 힘을 좀 실어준 생산자 물가가 좀 발표가 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NK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지났다라는 분석들이 좀 이어지면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좀 안정화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다들 보셨겠지만 생산자 물가가 상당 부분 잘 나왔습니다. 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미증시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 이상의 상승 그랬죠. 구간들을 좀 만들어주면서 뜨거웠죠. 예, 우리나라 증시의 온기를 좀 불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한 4천억 가깝게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에 한 1,6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SK 하이닉스에 한 400억 가량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수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한 고민도 좀 넘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시장에서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좀 이렇게 거쳐지다 보니까 대형주 단에서 움직였던 수급들이 중성 종목군들의 반등들도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중성 종목군들이 사실은 실적 시즌 들어와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고 리바운딩이 좀 빠르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약간은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늘 되게 많이 빠졌어요. 기존 주도주. 예, 특히 이제 금융주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험업종 같은 경우 지금 6%, 7%씩 막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 주도주들이 안 가면 안 갔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기존 주들이 쉬어가는 구간들에서 쉬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차익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태에서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레벨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자의 블랙 먼데이로 회복하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지만 실상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조금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를 좀 봤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래량 자체는 계속해서 많지는 않아요. 뭔가 지수가 그래도 회복은 하긴 하는데 뭔가 뜨끈뜨끈하게 달궈진다 이런 생각은 좀 하기 힘든 그런 장의 모습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많아야지 그 계속 좀 주가 그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1월 때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좀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빨리 좀 거래 대금이 좀 활성화돼 가지고 그 대형주 쪽에서도 모든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두고 계속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받은 그 오늘 전력 설비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치가 좀 기대되거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게 좀 상승률을 보여줬다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기는 하지만은 상승을 좀 보여줬던 이유는 아마도 최근에 테마적인 형태가 계속 좀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자신감이 붙었다 보니까 상승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변수는 존재하지만은 오늘 분위기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실적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좀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났으니까 실적에 대해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고 또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또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받는다는 것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좀 시간이 지난다 하면은 그래도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투자자분들의 긍정적인 시각을 결국 국내 시장에서 좀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금투세 폐지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살펴봤을 때는 미국 주식을 해야 돼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박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지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겠어라는 포인트가 좀 나와준다 하면은 그때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일 휴장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PPI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만들어줬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지금 국내 증시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뭐 CPI에 대해서도 뭐 이따가 좀 얘기가 나누겠지만은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중간 사이에 봤을 때도 또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도 발표를 한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네. 상황은 맞다. 그래서 예. 금요일 때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정남 차장님 네. 괜찮으십니까?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함정남 차장님이 기침을 좀 많이 하셨어요. 혹시라도 방송에 소리가 들어갔다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요즘에 감기도 좀 많이 돌고 있고 이제 에어컨 네, 바람 많이 맞습니다. 쐬다 보니까 아유. 우리 함정남 차장님이 몸이 그렇게 컨디션 좋은 상태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주마를 위해서 네. 아픈 몸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오늘 한번 나면 끝나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기는 났는데 목이 잘 돌아오지 않네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뭐 시장에 대한 분석과 뭐 전망과 대응 전략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네, 촌철살인 같은 멘트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증시 엔비디아의 상승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난주가 자금의 이동이 있었는데 ETF라든가 대규모 자금이 미국 증시에 유입이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네. 결과치들을 바라보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거기에 참 반갑게 반도체 지수가 올라와서 오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4에서 5% 정도는 올라줄 수 있는 그동안 좀 눌려 있었기 상대적으로 못 갔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이틀 동안 10% 올랐으면 우리도 5% 정도는 욕심 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참 마음 같지 않아요? 네, 마음 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영업점에서 했더니 옆에 부장님이 아유 우리 함 차장은 여전히 순수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지금 상대적으로 무거운 이유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금투세가 어떻게 될지 좀 결정이 나야 될 것이고 밸류업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텐데 그때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될 건지 실질적인 수혜가 실질적인 효율성이 갖춰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것이고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풋게임하기가 가장 쉬운 장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이 가장 뚜렷한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렸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증시 2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증시였기 때문에 네. 이러한 변수들이 한국 시장을 좀 무겁게 누르고 있는 산재되는 악재다라고 본다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든지 결정이 나든지 간에 올해가 지나고 나면 다 끝나는 악재들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장을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 하루 이틀 지금 단기 상승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조정을 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조정의 구간을 한국 증시는 확실한 조정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를 아유 또 틀려서 단타적으로 본다면 도망가고 싶고 뭐 답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조정의 사이클의 박스를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거를 한국 지수에 대한 펀더멘털의 의문을 가져야 되냐?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돈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 돈맥경화라고 하잖아요. 증시에 돈이 돌질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도 선뜻 매수 버튼을 지금 못 누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전에 들어가기 전에도 오늘장의 관전 포인트가 뭘까요? 오늘 재밌었던 이슈가 뭐 있죠? 그러니까 세 분 다 명확하게 답을 못 내놓으세요. 그만큼 좀 재미없는 장.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해외 증시처럼 뭐 밀리는 건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밀렸을 때 우리나라만의 뭔가 리스크로 밀리는 것들이 아니고 전 세계의 악재 부분들로 인해서
똑같이 밀렸거든요. 근데 반등에 대한 세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막 올라서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수급이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의 수급이 빠져나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회귀를 하면은 사실은 원상태로 돌아오는 건데 회귀를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AI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가 다시 한번 뭐 거품론이 뭔가 이제 다 거쳐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유출됐던 자금만큼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적어도 엔비디아가 상승했었던 만큼의 한 절반 정도는 올라와 주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데 네. 그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정부에서 진행을 해줘야 되니까 뭔가 확실한 시그널들을 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 자체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너무 이제 금투세라는 이 단어에 매몰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금투세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일단은 정부 정책에 대한 뭔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들이고요. 밸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업도 지금 우리가 연초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강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만큼의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만큼 강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남아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어제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네. 사실 어제 마이너스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유를 모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지는 이유라든지 그리고 올라가는 이유들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 시장에서에 대한 수급 자체는 무언가가 좀 나오지 않는 이상 확실한 수급의 강도가 강해지기를 기대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제가 항상 실적 시즌 때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실적 시즌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은 너무 펀더멘털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이제 펀더멘털이 실적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뭔가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이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다 밀렸다잖아요. 그렇다고 되면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들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한번 꼬꾸라진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얘기할 때 지금 PPI 얘기했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CPI 나오지 않습니까? 네. CPI 나오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또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좀 크게 또 충격을 받는다라고 되면 시장의 수급은 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는 거는 맞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 차장님, 네. 이럴 땐 그러면 그냥 시장을 이런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는 게 맞아요? 마음 편히 좀 쉬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시장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저는 과실을 내년에 따자라는 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이 고통스럽고 외면받는 건 맞아요. 외국인이 사봐야 하이닉스, HBM 매력이 있어서 산 거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이클 돌아서 삼성전자 산 거지 한국 증시 엄청나게 매력적이진 않았거든요. 네. 왜 그랬는지를 제가 좀 경제 언론에 대해서 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어제 미국 시장은 라이브 방송을 제가 늘 한 1시까지는 보고 잠이 들거든요. 네. 1시까지 미국 증시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그런데 PPI가 발표되고 나니까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PPI가 낮게 나오면 경제가 안 좋아서 침체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와 이것에 대해서 큰 사이클이 경기의 사이클에 대해서 모르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원론을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 때 실제로 코로나는 핑계였을 뿐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의 비강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글로벌 비강론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이클이 큰 폭락이 한번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그 폭락 없이 코로나로 짧게 지나가면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될 텐데 네. 여기에 이제 전쟁이 유가를 급등시키면서 네. 기름을 때려 부으게 된 것이죠. 인플레는요. 연준은 다 때려치고 인플레를 잡아야 됩니다. 인플레를 잡지 못해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면 네. 그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정부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인플레이션 잡기를 실패해서 그 뒤에 디플레이션이 오면
대공황이 오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것이거든요. 장기 불황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든지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썼는데 고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투자 사이클과 소비 사이클을 다 누르겠다는 거예요.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 네가 무슨 투자를 해, 기업들이.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높으니 너 쓸 돈 지금 은행에 넣어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가속도를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네. 억지로 경기를 둔화시켜서 눌러서 경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기 둔화의 시그널들은 의도된 고금리에 따라서 의도된 결과물일 수 있는데 침체라는 말을 너무나 좀 자극적으로 자주 갖다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둔화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금리를 낮추게 되고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서 정부는 금리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정부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번 올라간 짜장면 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7,000원이 10,000원 됐으면 그 짜장면 값은 다시 7,000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 10,000원을 주고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게끔 정부가 투자를 해서 건설도 하고 땅도 파고 신재생도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해낸 이후에 다시 그 인플레를 현실화시키게 만들 때 이 과정 속에서 고금리가 저금리로 되는 과정의 시작점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시작점에 고금리의 최대 피해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절대로 이 금리를 유지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서 로셀지수도 올라갔고 정부 투자 사이클에서 건설주도 올라오고 바이오도 올라오고 신재생도 지금 굉장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서 전 세계 지금은 미국만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 그렇지 않다고요. 그랬죠. 이제부터는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글로벌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수출국가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좋을 때 우리는 빚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 사이클에서 한국 경제의 매력도를 보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적인 원래 이것은 10년 사이클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경제와 그다음에 증시에 반영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져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뚜렷한 관심을 갖고 글로벌 투자 사이클에서 한국은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권위를 지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달러가 유통돼야 되는 관점의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 글로벌 국가들이 신흥국이라든가 유럽들의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때 정부 투자 사이클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최대 수혜 국가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한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저는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정난 찬이 거의 지금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하듯이 말씀을 주셨지만 인사이트를 분명히 잡으셨길 바랍니다. 네.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의 그 시작점이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재반 환경들을 고려했었을 때 한국 증시의 매력도가 이제 발산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네.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긴 시각의 이야기를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오늘 시장에서 여러 섹터들이 좀 눈에 띄긴 했는데 아마 너무 지금 덥다 보니까 이 시장이 좀 주목을 받지 않나 싶어요. 전력 설비주가 오늘 괜찮았어요. 여러 가지 나라 밖 이슈도 있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리 광산에 대해서 그 뭐 파업이 이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파업에 대해서 얘기는 계속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부각받은 시점을 봤을 때 뭐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전력 수요나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AI 데이터 센터 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그때 미국 그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확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그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도 3조 원 투자에 대한 얘기가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저번 주 목요일 때인가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지금 저번 주 목요일 때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지금 가장 더울 때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가 피크가 될 거니까 미리 좀 어느 정도 준비해라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번 주에 나왔지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맨 처음에 나왔던 거는 2주 전에 나왔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존에 그 몇 기가와트 정도 됐으니 이번에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은 진짜 많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원전을 다 돌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게 저번 주에 나왔지만은 그래서 이번 주 때 피크를 찍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는 좀 했었거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전력 설비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 수요가 이렇게 급증한다고 해서 테마적으로 올라갈 게 전력 설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로서 지금 올라간다라고 체크를 하실 게 아니라 미국 인프라나 그쪽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넘쳐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를 보셔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이제 전력 수요 급증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전력이 급증했다 해서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든 뭐 재룡전기든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어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업들마다 살펴봤을 때 수주 잔고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 5년치 쌓여 있다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게 슈퍼 사이클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적으로 하나씩 계속 좀 반영을 받고 내년에도 반영받을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도 지금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대규모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미국 쪽에서 수요만 계속 좀 받쳐준다 하면은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유럽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또 그 노출을 시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쪽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전력 인프라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것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대표님, 예. 전력 인프라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시장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예. 더 오를 여지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인 것 같고 예. 일단은 반 소장님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최 대표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아마 전력기기를 바라보는 모든 투자자분들의 시각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현황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30일 날 미국에서 전력 경매가 있었거든요. 그게 1년에서 3년 후에 전력을 미리 땡겨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건데 그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여전히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생산량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AI에 대한 거품론이 발생이 된다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반영을 했던 종목군들이 바로 전력기업 전선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또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물론 이제 미국 대선이 남아가지고 뭐 현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신재생과 관련된 발전망의 특징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전력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좀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전체적인 모든 사업들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이 전력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디레이팅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차익 매물들로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물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항상 AI 관련된 스토리들이 긍정적인 스토리가 써졌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력기기 쪽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아마 블룸버그인가요? 이제 9개 전력기기의 피어 그룹들이 있는데 이번 2분기 실적들을 좀 보시게 되면 4개가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5개 정도가 이제 광부합에서 마무리를 시켰거든요. 그만큼 이 부분들이 실적 부분들이 반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안에 올라와서 가격적인 부담감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꼭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정도 레벨업이 됐다가 쉬었다가 한 2,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레벨업 되는 그런 구간들을 많이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거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력기기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전력기기가 좀 꺾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이게 먼저 꺾이는 게 아니고 이 전력기기를 바치고 있는 외부 섹터분들이 먼저 꺾이고 나서 얘네들이 꺾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구간은 오히려 조정을 통해 가지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낙후된 거에 대한 그것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마다 그것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지만
전력망이 낙후된 곳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보조금들이 많이 지급이 네. 됐고 실제 그래서 우리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미국향 제품 매출이 상당히 늘었던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의 시기가 어느냐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함 차장님께도 의견을 좀 묻는다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리 찾아도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영역까지 그리고 리포트를 봤었을 때 모두가 다 획일화된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네. 이쪽 산업 커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는 거 맞아요. 저도 그건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은 교체 수요였고 거기에 반도체 때문에 인공지능 투자 때문에 더 수요가 늘어난다 해서 한 번 더 올랐고 네. 실적으로 증명했는데 이 다음에 필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일어나면 또 좋아진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신재생을 지금 저 바닥에 있는 신재생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서 실적으로 증명됐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 발표할 때가 고점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차라리 바닥에서 올라오는 신재생 섹터를 먼저 보겠다라는 네. 쪽에 눈에 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섹터도 있지만 반대로 네,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는 섹터도 있습니다. 엔터주가 아닐까 싶어요. 엔터주,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빠지네요. 요즘에 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그 연예인 이슈 또 불거졌어요. 예. 하이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뭐 JYP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춥은 낙엽처럼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최 대표님께 먼저 좀 드릴게요. 이게 이쯤 되면 이게 저희가 한 2, 3주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2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네. 바닥 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같은 뷰세요? 생각이 아니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달라지셨어요? 예, 이게 규모가 좀 너무 커요. 제가 이게 숫자를 못 외워서 제가 좀 적어왔는데 지금 JYP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957억이고요. 영업이익이 93억입니다. 예상치가 근데 얼마였냐면 2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순이익을 시장에서는 140억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순이익을 얼마를 발표했냐면 12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조 단위로 움직이는 이 시장에서 지금 12억 발표를 했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정도로 우리나라 K-팝이 이렇게까지 수익이 안 나오는 산업 구조가 진행이 됐었나? 라고 할 정도의 우려감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의 예상치를 맞춰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하향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순이익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조업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휴먼 리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 IP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타임라인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선배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매출액을 많이 발생을 시키지 못한다, 또는 기존의 엔터사들과 계약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요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진 세력이 올라오면서 이 부분들을 메꿔줘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메꿔주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업계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뭔가 이제 굿즈 판매라든지 앨범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뭔가 정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영업 전략들을 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황 자체가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뭔가 각각의 이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은 CEO 문제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리고 대표되는 아이돌, BTS의 문제도 어찌됐든 간에 노이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어도어 미니징 대표와의 뭔가 이제 법적인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JYP 같은 경우는 뭔가 선구의 뭐 신구 그룹들 간의 뭔가 이제 이 손바뀜 자체가 너무 어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일본 시장에서에 대한 매출액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뭔가 돌파구를 좀 찾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성수기는 맞아요. 지금이. 성수기는 맞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성수기는 맞는데 네. 과연 여기서 영업이익이라는 순이익 부분들, 마진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좀 저점을
너무 우리가 막연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고 나서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면서 저점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함 차장님 아직 저점에 닿지 않았다라는 얘기와 지금 돌려 말하신 것 같기는 해요. 아우, 자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이 박진영 PD가 예전에 했던 뭐 말 듣고 샀다면 뭐 그런 제목의 언론 기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저도 봤는데 네.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엔터 업황이 돌아서기 위해선 블록버스터급, 그러니까 BTS급의 또 다른 연예인이 누군가가 기획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획사들의 생계 구조가 예전에 B를 만들었었던 JYP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는 2군, 3군의 이런 기획사가 아니라 B를 능가하는 이런 블록버스터급 아이돌을 만드는데 초집중을 해야 되는 기업이 돼버렸대. 지금 우리나라 엔터가 그렇게 됐는데 네. BTS를 넘어서는 것은 없지 않나요? 아직은 제가 없죠. 잘 모르지만 네, 그런 글로벌 스타가 아직은 그런 글로벌 스타가 등장해야 된다라는 것과 실적이 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정점을 찍었을 때 산업이 이렇게 좀 축소되는 속도가 워낙 빠른 섹터가 또 엔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한번 매도 게임, 한국 시장이 이제 매도 게임을 하기가 가장 용이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공매도 금지라서 매도 게임 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순진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매도 게임이 시작된 sek터가 바닥을 다질 수는 있지만 추세를 전환하지 못해요. 2차 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질 법한데 이게 바닥을 다지기는 쉬우나 추세를 전환하기는 너무 어려운 구간에 진입한 게 엔터주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참 원래 이 정도 빠지면은 물타기에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릴 법도 한데, 지금 업황과 이런 거는 떠나서 실적이 다음 달부터 뭐 다음 분기부터 좋아진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주가가 추세를 바뀌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런 네. 말씀 드릴 수 뭐 없네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엔터주에 대해서 확실한 옐로우 카드를 두 분이 다 네. 현재는 꺼내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밝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이야기는 아닌데 관련은 있습니다. 구글 관련된 뉴스를 보신 분이라면 이 소식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AI는 AI인데 그냥 AI가 아니고 음성 AI 비서가 정식으로 출시가 됐다. 이게 이제 구글의 음성 AI 비서, 제미나이 라이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반 선생님께서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뭐 AI 그 기존의 그 제미나이 라이브를 통해서 기존에 탑재된 AI보다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GPT 기능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AI를 많이 붙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 구도에 뛰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구글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이트 자체든 그 빅데이터 자체가 규모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 쪽에서 이 부분들의 데이터를 끌어와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많이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이게 좀 아쉽게도 뭐 잘 아시겠지만 구글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에서 좀 구입하기가 직접 네. 판매하진 않죠. 예. 네. 그리고 실제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점유율 한 1%대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글이 스마트폰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제미나이든 AI에 대한 그 플랫폼을 좀 노출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결국 안드로이드 계열의 폰들한테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적용이 될 예정이죠. 예. 그걸 노리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예,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적용시켜서 늘리면서 구글의 그러한 그 장점을 노출을 시키게 된다 한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나중에도 구글에 대한 플랫폼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각각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점유율을 통해서 습득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글의 경우에는 AI 쪽에 대한 개발만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구글 쪽에 좀 포인트가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반응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물론 이제 폰이 직접적으로 출시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이것저것 좀 써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네. 궁금하니까. 근데 실제 이게 반응이 좋다 한다면은 점유율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구글에 대해서는 이거를 서비스화를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 나중에 추후에 수익적 모델을 좀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의 이게 스마트폰에 대한 뭐 온디바이스 AI나 이쪽에 대한 칩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만약에 AI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제미나이 자체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굉장히 그 챗 GPT보다도 더 월등히 우수하다라는 게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한다면 안드로이드 폰에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그 시스템 상황에 맞는 칩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온디바이스 AI 쪽이나 그런 칩들에 대한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든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든 부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장 확장성을 좀 띨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GPT를 요새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라이브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고 예.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표출이 된다 한다면은 언론의 노출에 예.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어 버전은 아직 나올 계획이 없는데 영어 버전으로는 이제 갤럭시 폰에서는 쓸 수 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월 공짜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네, 예. 19.99달러. 네. 우리 한화로 따지면 27,000원. 월 27,000원.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음성 AI 비서. 월 27,000원 주고. 아마 프로모션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적다면 적은 돈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애매한 가격대이기는 한데 애매해서 넷플릭스도 봅니다. 이게 넷플릭스 맞다. 예. 넷플릭스랑 가격대가 어떻게 보니까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예, 예. 쓰시겠어요? 구독 경제가 저는 미래라고 봅니다. 그러면 쓰신다에 한 그러니까 표를 저희가 어렸었을 때 뭐 소리바다 이런 뭐 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언가 데이터, 뭐 컨텐츠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세대는 사실은 구독료를 지불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정착돼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이제 구독형 서비스는 뭔가 이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희 시청자님 소리 바다가 뭐죠?라고 질문을 주셔서 당나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무료로 이런 음악이나 컨텐츠 같은 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였습니다. 네, 네. 상장을 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런 건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제미나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게 되면 이제 AI 거품론까지 끌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AI 거품론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던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본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그 정도야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때려 맞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은 PC 시대 때의 IT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현재 비율만큼 했었을 때 영업이익을 그대로 받았을 수 있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인터넷 시대거든요. 인터넷 시대 때 자본 지출이 이만큼 했었을 때 영업이익을 땡겨올 수 있는 게 1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6년으로 단축됐어요. 네. 그러면 이 모바일 시대도 사실은 지금 거의 끝나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AI예요.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거 되게 관심 있어하는 분야이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하반기에 나름대로의 뭔가 성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20년, 10년, 6년 단위로 이 낮아졌던 요 부분들이 굉장히 짧게 단축될 거예요. 그렇다고 되면 AI가 지금 구간에서 거품론을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재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고 이 AI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절에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뭐 전력망이나 이런 데까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뭐 저희를 포함해서 아마 피부에 바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친숙하게 침투를 하느냐. 그리고 이 폰이 진행이 되고 나서 애플이 2달 뒤에 또 나오거든요. 9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8월, 9월 달에 이 AI 폰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네임드의 제조사들의 이 AI 폰이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마 올해 IT 섹터, AI 섹터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 그 헐이라는 예, 영화 헐, 보면은
이게 음성 AI 비서 사만다랑 계속해서 남자가 얘기를 하고 결국 그 사만다 음성 비서와 사랑에까지 빠지지는 물론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제 이야기 나오고 근데 그 있어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는 뭐 누가 들어도 안 반할 수 없었던 영화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음이 좀 과했군요. 헐이 아니라 허라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어디서 보셨습니까? 지금 비행기 안에서 봤는데 잘못 봤네요. 네, 재미나이. 사실은 뭐 지금 공개됐다라는 것보다 어차피 2달 이후에 예상되어 있었는데 네. 아마 제 느낌엔 반독조법 뉴스 때문에 급하게 좀 미리 오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실로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챗GPT 제대로 쓰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쓰려고 해도 자꾸 그 검색어 네이버에 익숙해져 있어서 궁금한 걸 묻는 용도로 쓰는데 실제로 챗GPT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제미나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아이언맨 보시면 자비스 이거 해줘, 이거 알아, 이거 네. 실행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구글 검색 엔진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고 이거는 제미나이는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나 내일 속초 갈 건데 맛집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검색이 뜨잖아요. 네. 날씨 좋을 때 차 안 막힐 때 이 맛집들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경유를 짜. 그러면 얘가 어디 가서 어디 찍고 어디 가서 바다 놀고 이거 그 총 루트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게 제미나이인데 네.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로 쓰는데 적용가 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장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네. 기업들이 지금 재미나이가 터뜨렸기 때문에 이거는 선점 효과가 크잖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러한 신세대 신문물이 우리에게 등장할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전에 갤럭시 폰 신형폰이 나올 때 그랬어요. 이번 10월 달에 신형폰 발표합니다. 그러면 4월부터 쭉 올라가다가 9월 달에 너무 올랐는데 결과는 봐야지 하면서 한번 훅 조정을 줘요. 이 이후에 이것이 판매량을 확인하고 가고 싶어요. 판매가 좋으면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관련주들이. 그런데 이번에 실패했다 그러면 쭉 빠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반도체들 지금 뭐 많이 올라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쭉 올라갔다가 한번 꺾인 자리에서 네. 어떠한 이러한 것들의 뉴스들을 저는 이제 그 앞단에 재는 것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보고 있고요. 그것이 한다면 투자 사이클이 앞으로도 건강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다음번 뉴스를 기대하는 어떤 투자 사이클의 반등이 좀 반도체 쪽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과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 소장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된 게 일상적으로 쓰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최초에 한 2005년도에는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 뒤에 삼성 갤럭시가 나와서 서로 경쟁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다음 성장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에 있어서 다 물음표를 제기했거든요. 이 AI 음성 비서 같은 게 새로운 스마트폰의 성장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동력이 될 수 있죠. 그 갤럭시 S24가 그렇게 보여줬으니까요. 첫 번째 AI 폰으로서 보여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애플도 아이폰 16에 대해서 또 AI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 실제 붙을지 안 붙을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만약에 안 붙은다 하면은 10월 달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그 스마트폰의 패러다임을 좀 어느 정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 세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그 당시 때 2005년 때는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갤럭시도 나중에 2012년 때 썼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 다음 세대 때부터 알게 됐는데, 네. 여튼 그렇게 이제 과정을 보면서 계속 스마트폰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뭐 5G냐 6G냐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논쟁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는 이게 그러면은 그 혁신적인 거, AI는 일단은 이제 혁신적이다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접는 폰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네. 폴더블 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AI 해서 일정 그 구간 동안 수요를 받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가 이제 좀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6G가 붙어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다 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스마트폰은 저는 개인적으로 홀로그램 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AI는 AI대로 지금 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즐길 걸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국 안에서는 구글의 반독점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글 그룹을 강제로 이제 분할시키는 안까지도 미국 법무부에서 뭐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죠.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켜볼 만한 사안일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일 하루는 이제 쉽니다. 휴장이긴 한데 미국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많은 이슈들이 지금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주목해야 될 거 CPI 발표가 있습니다. 예. 물가 지표라서 뭐 이거를 허투루 넘길 수는 없을 그렇죠. 것 같고요. 예,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PPI 자체가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도 좀 낮게 나오지 않겠냐, 시장에 좀 친화적인 데이터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은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현실화되고 나서 과연 패드 여체에서 확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50bp 인하에 대해서 확률이 지금 50%가 넘었거든요. 네. PPI 발표되자마자 바로 50%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 그리고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과연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CPI 발표되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하루 만에 움직이면 당장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반영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소매 판매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만약에 소매 판매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플레가 내려간다라고 되면은 그만큼 좋은 뉴스는 없거든요. 그런데 인플레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소매까지 좀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 이 경기 우려하냐? 아래 공포가 예, 또 얘기가 되는 그거에 겁니까? 대해서 또 다시 시장에서는 또 공포감을 좀 느낄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쉬는 동안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뭔가 어디로 튈 수 없을 정도의 뭔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네. 지금의 이란, 뭐 이란도 있고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 그런 거기다가 또 부분들을 우크라이나 얘기하시는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진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많이 바쁘세요 그분들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상황들인데 좋은 부분들과 이 좋은 부분들을 과연 시장에서 좋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은 생각보다는 좀 우려감을 가지면서 진행을 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시장에서 이 부분들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고점 찍은 상태에서 고점이 내려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차트적인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심리 자체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 분석이 가미가 돼서 보는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밤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휴장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예, 예. 그 얘기를 계속 몇 번 하시네요. 예, 아쉽습니다. 함 차장님. 야간 선물 예. 하시는 뭐 불편하죠.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지수의 불편함이 어떤 시스템 붕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산의 정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 오르막이 있다가 내리막이 있는 정상적인 조정이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은 정상적인 조정을 넘어서는 다른 데이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난주 월요일 날 워낙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 네. 그렇다라고 해서 그 하나의 현상만을 보고 지금 이 시장이 침체로 들어간다라는 과잉 해석과 과잉 두려움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다음에 올 시장을 준비해야 될 때 이제부터는 좀 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전략을 짜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어디 섹터를 공부해서 어디 섹터에 관심을 가져갈 것이냐, 오히려 좀 내일에 쉬는 날을 이런 것들을 좀 시야를 넓히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건설이나 뭐 신재생 이런 쪽을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러는 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시야를 넓히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맨날 올라가는 종목들만 많이 들어서 거기에 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네.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섹터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이번 연휴 또는 이번 휴일이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날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 소장님. 예, 저는 원래 엔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는 패싱 당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얘기를 드리고요. 섭섭하셨구나.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은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내일의 좀 일정을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가 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월마트도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국내 증시는 그렇잖아요. 동서남북 다 영향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대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대 그 금요일 날 아침 때 좀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주말에 뭐 광복절 때 그냥 일단 쉬시고 또 국내 증시반 하시는 분들은 일단 쉬시고 오히려 월요일 아침 때 좀 부지런하게 일어나셔서 그때 네. 확인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8.15 광복절 우리 시장 하루 휴장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또 무슨 악재 터지면 어쩔까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한데 우리에게 시장이 언제 쉬었던 적이 있습니까? 의연하고 꿋꿋하게 대응해가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였습니다.